최근 들어 일본 문화들이 한국에 굉장히 큰 유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메이드 카페, 토요코 키즈, 지하 아이돌. 이러한 일본 문화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먼저 메이드 카페입니다. 메이드 카페란 메이드가 손님을 주인님이라 칭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요식점으로 서비스업의 한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이며 한국에는 2006년 서울 명동에서 최초의 메이드 카페인 아무아무가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이드 카페가 관심을 끌기 전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뤘지만 곽튜브와 다나카와 같은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메이드 카페를 컨텐츠로 소개하면서 메이드 카페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중에서도 주로 홍대의 메이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의했던 사람들 이것도 찍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입장하실 때 보셨던 주의사항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하시는 메이드와 다양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 원하시는 메이드와 기념포토 사진을 핸드폰이나 폴라로이드 그걸로 찍으실 수 있고, 라이브가 가능한 라이브에 이쪽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라이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일한 지 얼마나? 제가 작년부터 일했으니까 제가 중간에 잠깐 쉬긴 했는데 작년 9월부터 일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일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아무래도 다른 알바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지 말라는 지식들이 힘들었던 점 항상 밝은 모습, 좋은 영향력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티를 많이 내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메이드 카페 특성상 손님들한테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용사님하고 막 용사님들이 막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메이드님 막 악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아니면 사적인 질문을 하신다거나 이랬던 적이 종종 있으신데 그건 이제 확실히 저희 방침상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약간 선 넘는 말을 하거나 네 맞아요. 그냥 컨셉에 굉장히 녹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영원한 17살이기 때문에 저는 모해왕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적인 질문 중에 뭐 어느 동네에 사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클로버왕국 클로버동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편입니다. 프로네. 이렇게 제작진이 답사를 다녀온 업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는 약 11개의 메이드 카페가 영업 중입니다. 다음은 지하 아이돌입니다. 지하 아이돌의 경우 일본에서 매스미디어보다 라이브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이브 공연장이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지하돌이라고 불리우며 기획사 없이 직접 활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첫 공연이 시작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많은 그룹들이 홍대 인근 공연장을 대여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지하 아이돌들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코 키즈입니다. SNS에 지뢰개, 양산형, 경의선 키즈 등을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의 글과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요코 키즈는
2018년 틱톡 영상을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가출팸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SNS를 통해 그 몸집이 커졌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한 가출팸 무리들이 홍대 입구역 경의중앙선 쪽에 머물며 토요코 키즈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경의선 키즈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본 문화들은 과연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인천대 소비학과 전공이신 이영애 교수님께서는 젊은 세대에게 메이드 카페는 체험하고 SNS에 공유하는 등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존에는 메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의 유래가 성상품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머릿속에 있던 것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메이드 카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며 창원대학교 철학과 윤김지영 교수님께서는 남성 손님에겐 주인님, 여성 손님에겐 공주님이라 하는 호칭부터 주인과 하녀의 위계를 표현하며 메이드 카페는 이와 같은 위계화된 관계에서 나오는 판타지가 현실화된 공간으로 보인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 아이돌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지하 아이돌의 특성상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본토의 문화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하 아이돌 문화에는 일명 특전회라는 문화가 있는데 손에 닿는 아이돌이라는 정체성답게 팬들과 가까이서 교류하며 굿즈를 판매하고 1분간 대화를 나누거나 악수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아이돌들에게 집착을 하거나 성희롱, 과한 스킨십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 일본 내에서도 부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돌은 조금 서비스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호응을 해주거나 정말 얼굴에만 거의 뽀뽀할 듯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주거나 팬한테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라 어렇게 해라 뭐 설교 같은 걸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SNS를 왜 답장을 안 해? 왜 내 얘기를 무시를 해? 이런 문화 속 일본에서 활동한 아이돌 중 과반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지하 아이돌의 경우 열악한 노동 환경 또한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 아이돌 역시 이 문화를 그대로 사용 중이며 사실 공연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지하 아이돌 특성상 주 수입원은 과한 스킨십이나 희롱행위를 잡지로 내는 등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코 키즈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토요코 키즈가 일본 내의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와중에 화려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SNS를 통해 유입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영향들을 받은 아이들이 토요코 키즈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일명 경의선 키즈가 되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상태로 일본의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문화들 중에서도 메이드 카페, 지하 아이돌, 토요코 키즈와 같은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들을 아무런 대안 없이 받아들여 결국 사회에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일본 문화는 우리 사회에 문제점만을 가져왔을까요? 사실 메이드 카페는 그저 오타쿠들의 덕질용 등과 메이드붐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컨셉 카페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메이드 카페들은 잘못된 방침으로 그저 돈만 많이 벌기 위해 일부만이 성을 상품화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일 뿐이지 모든 메이드 카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도
일본 문화를 딴 테마 카페일 뿐 운영 지침을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 복장에 노출도 없고 접촉도 안 되는데 무슨 성상품하냐 등의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메이드 카페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메이드 카페에 답사차 다녀온 모영주하고는 실상은 조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이드 카페 직접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되게 정중하게 이용한다고 해야 하나? 손님들도 멀끔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고 선 넘는 질문을 받은 메이드 직원분도 있다고 했지만 적어도 제가 간 당일에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심각한 이미지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색 카페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특정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갖게 된 부정적 인식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메이드 카페는 오히려 색다른 경험, 이색 데이트 등으로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하 아이돌들은 오히려 홍대 근처의 공연장들과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아이돌이 홍대에 있는 공연장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홍대 앞으로 대변되는 이쪽 라이브 씬에서는 라이브 아이돌 공연이 거의 한 80%는 차지한다고 봐요. 아이돌의 숫자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관객이 모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데일리안에서는 아이돌들의 실력이 일본보다 수준이 높고 팬들의 활발한 소통으로 팬덤 내의 불순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토요코 키즈를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결집하는 경의선 산책거리 일대에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현수막과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이 힘들다면 스스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변인들은 그러한 패션을 향유하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인 비난보단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더욱 관심을 갖고 포용하며 유흥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전체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메이드 카페, 지하 아이돌, 토요코 키즈 모두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상품화의 심각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행하고 성상품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정보를 구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당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정보 과다 시대이자 거짓과 진실된 정보 또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에게 득이 되는 정보를 제대로 판별하고 받아들여 문화를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